착상이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개념을 잡고 가면은 남편분들도 오시고 했으니까요. 난소에서 배란이 되면은 요게 나팔관으로 들어가서 정자랑 만나서 수정이 되면 수정란이 이 나팔관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자궁안으로 들어와서 배란된 지 5일째 정도에 이렇게 착상이 되게 됩니다. 이게 요때 어느 단계에서라도 잘 안 되면 이제 임신이 안 되실 거 아니겠어요? 맨 마지막 단계가 결국은 제일 마지막 최종 면접, 거기가 이제 착상 단계입니다. 수정란이 들어와서 결국 맨 마지막 종합 면접, 최종 면접이 이 자궁에 붙는 거랍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게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들으면 자꾸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은 어쨌든 나이가 그 성공에는 제일 중요해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난소에서 그 난자 수가 줄어들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퀄리티가 안 좋은 난자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저희가 오시면은 빨리 시험관 하세요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는 이유가 오늘 지금이 제일 우리 남은 생애 중에 제일 젊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번 달에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푸시할 때가 저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중요하다, 난자에는. 그래서 그 난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난소 안에는 아주 작은 난소부터,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대가 몇 대가 같이 모여 사는 그런 대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난자가 이렇게 작은 난자부터 점점 자라서 이렇게 중간 크기, 아주 큰 거, 그다음에 배란 직전에 그런 난자, 이미 배란이 된 그 황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고, 그래서 난소의 나이를 이제 측정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난소의 나이는 이런 작은 난포가 얼마나 많이 있나,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난포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AMH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AMH가 그 작은 난포에서 분비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빨리 커져서 배란되지 못하게 서로 좀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AMH가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작은 난포들이 서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하나가 먼저 자라서, 아니면 여러 개가 갑자기 확 자라서 다 배란이 돼버리면은 그 난자의 수가 그냥 고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컵 같은 것도 디스펜서에서 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한 번에 쫙 빠져나가면은 종이컵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먼저 배란이 되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AMH라는 거는. 그래서 작은 난자가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나타내주는 거라서, 그 난소의 나이를 이제 측정한다 하는 거는 AMH라는 그 호르몬을 측정을 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다. 난자가 젊은 상태에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 난소 나이, 그리고 난소 나이는 그 AMH 수치는 난자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하고 실제 나이가 또 난자의 퀄리티랑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난소 나이를 측정해 봐서 난소 나이가 좀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은 빨리 시험관을 시작하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배아의 착상 과정은 원래 이제 그 반복 착상 실패는 수정란이 아주 좋은데도 계속 자궁에 착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보통은 그냥 시험관 여러 번 안 되고 이제 그런 경우를 다 포함해서 착상 실패라고 지금 많이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아주 좋은 수정란이 들어갔을 때 이제 안 되는 상황, 그런 거를 의미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배아의 착상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아가 자궁하고 만나서 여기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란이 좋아야 되고, 또 이 자궁 내막에서 얘를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둘이 관계가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다가 얘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원래가 자궁 내막은
아무나 받아들여서 막 착상이 되게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나쁜 거는 착상을 안 시켜서 뱉어내고 좋은 수정란, 왜냐하면 막 기형아가 착상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우리 몸에서 내막에서 알아서 나쁜 거는 안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시기가 딱 맞지 않으면은 착상을 안 시키려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수정란이 들어가면은 다 이걸 수용해서 임신을 시키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배아를 원래가 선택적으로 착상시키고 딱 그 시기가 아니면 착상이 안 되게. 예, 그러니까 아주 귀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임신이 돼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는 엄청 귀한 확률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착상이 돼서 막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아를 선택적으로 착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상될 때만 딱 이렇게 착상 윈도우라고 하는데 그 창문이 딱 열려서 그때 딱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란이 자궁에 가까이 가서 붙어서 자궁 내막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상 실패가 하는 원인은 수정란이 안 좋거나 아니면 자궁 내막에 얘를 받아들이는 거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이제 두 갈래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정란이 안 좋은 거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염색체가 이상이 있는 경우, 기형아 그렇거나 아니면 배아의 퀄리티, 여러분들도 많이 뭐 경험을 하셨겠지만 뭐 등급이 어떻고 500까지 갔느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배아의 발달이 다 잘 되고 날짜에 맞게 잘 가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등급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투명대 경화, 수정란이 이제 크다 보면은 이제 그 해칭이라고 그래서 그 투명대를 까고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극복을 하려면은 수정란을 잘 키워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심어서 다 싹이 나고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하는 것처럼 배아를 잘 이렇게 커가게 발달되게끔 배양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아의 환경, 배아를 배양시키는 그 환경이 좋은지 그런 것들이 관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남성 요인, 그래서 정자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그 안에 이제 그 DNA가 손상이 돼 있거나 이러면은 수정까지는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아가 발달되는데 그 유전자들이 다 관련을 해가지고 어디까지만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잘 발달이 안 돼, 발달이 멈춘다든지 퀄리티가 안 좋게 발달된다든지 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의 수용성 감소. 그러니까 수정란은 좋아도 또 내막이 안 좋으면 착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궁 내막에 대표적으로는 뭐 용종이 있다든지, 내막이 증식이 잘 안 되고 아주 얇다든지, 아니면 자궁 내막에 염증이 있다든지, 또 나팔관에 난관 수종이라고 해서 나팔관이 부어 있으면서 염증액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염증액이 자궁 안으로 들어와서 착상되는데 또 방해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혈전 성향, 이 수정란이 여기 와서 이제 붙으면 혈관이 발달되면서 이제 여기 배아에다가 이제 그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될 텐데 미세한 혈관들이 잘 발달되지 않게 이 혈전 같은 게 많이 생겨서 그 작은 혈관들을 다 막게 되면 영양 공급을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혈전이 많이 생기는 그런 성향 같은 거, 또는 이제 면역 이상, 면역이 수정란이 들어와서 자궁에 착상될 때는 약간 면역이 좀 이렇게 관대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정란을 이렇게 외부 침입자처럼 인식해가지고 얘를 이제 자꾸 공격하는 거죠. 못 붙게. 이런 것들이 원인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고 검사도 하고 뭐 그런 치료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자궁내막증이라든지 과배란을 할 때 어떤 때는 과배란 할 때 난자도 많이 나오고 수정란도 좋게 나올 때도 있고 어쩐 때는 좀 그거보다는 또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아 발달 과정은 이제 3배, 5배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고 뭐 그게 뭐지? 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수정이 된 다음에 2세포기, 4세포기 매일매일 이렇게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세포가 늘어나고 이제 5일 배아 정도가 되면은 세포가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한 60개, 100개 막 이렇게. 그리고 안에 이제 이렇게 물이 고이는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딱 봐도 이렇게 깨끗하게 세포 분열이 잘 되고 있는 거 좋은
좋은 배아고요. 예, 조금 분절이 많이 생긴다든지, 뭐 발달이 느리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퀄리티가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은 수정란 배양시킬 때 이제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엠브리오스코프라는 게 있어서, 예,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열어보지 않고도 CCTV처럼 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열되고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그 카메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좋은 잘 발달이 되고 그 날짜에 맞게 딱딱 분열이 되고, 예, 이런 배아를 골라서 예, 네, 넣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배아 관찰경이라고 예,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요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착상이 안 되면은 병원에서는 뭘 하나, 예, 그러면은 이제 반착 검사, 반복 착상 실패 검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란이 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궁에서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 이상이 있을 경우에 수정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라도 또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계속 또 착상이 안 되고 유산이 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착상 전 유전 진단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중에는 다 이상이 없어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난자가 또 이상이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착상 전 유전 진단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전이 잘 생기는 그런 성향이 있는지, 예, 그걸 보는 그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엽산 대사 유전자, 이게 또 뭐 이상이 있으면은 엽산을 드셔도 잘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예, 엽산을 드셔도 그게 흡수가 잘 안 되고, 예, 이런 혈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잘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간다든지, 또 그 C 단백, 뭐 S 단백, 뭐 활성도, 뭐 이런 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부족할 경우에도 또 혈전이 잘 생기고요. 또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고 해서, 예, 요것도 이제 어떤 항체들이 생기면서 그 혈전이 또 잘 생기는, 예,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는지를 검사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면역 이상 검사라서 NK 세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NK 세포가 높을 경우에는 면역 이상이 생기면서 그 수정란이 착상되려고 할 때 그 자궁 안에 그 환경을 좀 나쁘게 하면서 염증이 확 좀 올라가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착상이 잘 안 되게, 예, 그렇게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경우에는 이 NK 세포를 낮춰주는 이런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뭐 콩주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내시경을 많이 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착상이 안 되는 거니까 자궁 그 내막에 어떤 병변이 있으면 착상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많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험관을 하고 이식하기 전에 저는 이제 거의 자궁 내시경을 거의 다 하는데, 자궁 안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뭐 이상이 용종 같은 게 있으면 떼고 자극을 좀 해주면은 또 착상이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궁 속을 들여다보면 자궁 안이 아주 깨끗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막 이 안에 용종이 있고 막 유착이 있고 막 이러면은 임신이 잘, 예, 착상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예, 우리가 피부가 좋아도 이제 막 레이저로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자극을 해주면은, 예, 여기서 또 이쪽으로 또 이제 뭐 그 면역 세포 같은 것들이 다 몰려들면서 거기를 이제 힐링 시키려고 몰려들면서 또 착상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막을 이렇게 자극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자궁 내시경은 이식하기 좀 전에, 예, 그 효과가 이렇게 한 번 해놓으면 막 오래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식하기 좀 전에, 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또 이식을 했는데 실패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저번에 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내막은 계속 굉장히 좀 빨리 증식이 되는 그런 조직이에요. 생리 시작할 때부터 막 증식됐다가 또 생리 때 또 떨어져 나오고, 또 다음 생리 때 또 증식됐다가 또 떨어져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막 빨리 증식을 하면서 요게 과다하게 증식이 되면서 용종도 생길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예,
그 한 번 하고 좀 몇 개월 지났거나 뭐 1년이 지났거나 하면은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초음파로 봤을 때 또 용종이 또 생긴 것 같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자궁 내시경을 여러 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 착상력을 증가시키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용종이 크게 없더라도 이렇게 표면을 보면은 그 큰 용종이 없어도 이렇게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오돌도돌 이렇게 작은 용종이죠. 작은 용종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막 충혈이 돼 있고 표면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하고 이런 경우도 다 염증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용종이 없더라도 이런 게 있어도 잘 착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한번 소파수처럼 이렇게 긁어내 주면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이러면은 또 착상이 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관하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그런 마음인데 우리도 이제 어떤 성공률이 향상된다는 어떤 그런 증거가 있으면은 당연히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시험관을 하면서 어떤 보조적인 이런 치료를 했을 때 그래도 성적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장 호르몬이 조금 더 좋다. 성장 호르몬을 같이 투여했을 때 좋다는 그런 논문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큐텐, 항산화제 코큐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큐텐을 같이 어떤 그 보조 치료를 했을 때 조금 성공률이 향상된다. 그 다음에 DHEA, 남성 호르몬의 그 전구체인데, 요걸 드시면서 했을 때 또 조금 성공률이 증가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성공률 증가하기 위해서 이제 자궁 내시경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용종이 있거나 유착이 있을 때 그런 거 이제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 염증 같은 거 그런 거는 초음파에서 용종처럼 이렇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긁어내 주면서 내막을 자극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궁 수축 억제제. 그러니까 자궁이 이제 우리가 이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궁이 좀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좀 또 착상이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할 때마다 배가 아프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궁 수축 억제제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아 글루도 좀 도움될 수 있고 보조 부하술이라고 해서 특히 수정란을 이제 동결을 했다가 해동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투명대가 조금 두꺼워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부화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레이저로 그 투명대를 조금 이렇게 그 부화를 좀 시켜주면은 또 착상률이 증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내막이 얇은 경우에는 혈소판을 농축돼 자기 피를 뽑아서 혈소판을 농축을 해서 그 내막에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또 역시 그런 성장 인자들 같은 게 있어서 또 착상을 좀 도와줄 수 있고요. 요즘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면역 치료나 혈전 치료,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콩주사라든지 혈전이 잘 생기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으신 것 같으면은 아스피린이라든지 혈전이 잘 안 생기게 헤파린 주사라든지 그런 거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배란 유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배란 유도를 잘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좋은 난자를 이제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과배란 유도를 하는 방법이 근데 이게 다 맞춤입니다. 이제 다 오셔가지고는 자연주기가 좋아요, 저자극이 좋아요, 신선이 좋아요, 동결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신선으로 그냥 딱 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지금 아니고 그냥 동결을 했다가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초음파를 봤는데 난자가 조금 동남포가 여러 개 보이면은 그때는 고용량으로 고용량으로 써서 많이 자랄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게 맞고 어느 날은 봤는데 동남포가 몇 개 없어.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냥 저자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맞춤으로 해야지 저자극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환자분을 보면서 고뇌를 엄청 해요. 이게 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짧은 시간 내에 상담을 하면서 엄청 머리를 막 굴리면서 고뇌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AMH가 막 0.3 뭐 이런데 어떤 달에는 이렇게 난포가 딱 하나 보이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그냥 뭐 먹는 약으로 배란 촉진제 같은 거 드시면서 그냥 하나 뽑는데 그냥 목표를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달에는 어쩐 일인지 이렇게 막 이쪽에 3개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 3개 보이고 이쪽에 2개 보이고 막 이렇게. 이럴 때는 주사를 좀 쓸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난자를 많이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그 맞춤 치료가 참 중요합니다. 예, 그냥 무조건 뭐 저자극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나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 없나? 내가 뭐라도 알려만 주시면 뭐라도 하겠다. 이런 심정이신 거 다 아는데, 아무튼. 근데 별게 없어요. 별게 없는데, 내용은 별게 없는데, 실천하기가 어렵죠, 이게. 근데 이제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임신율이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증가된다. 예,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은 뭐가 규칙적인 운동이냐? 그러면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1시간씩 3회 이 정도를 보통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막 어려운 운동 뭐 돈 많이 드는 운동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요 정도만 해도 이게 규칙적인 운동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키기가 참 어렵죠, 근데 사실. 네. 근데 아무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임신율 증가시킬 수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음주 흡연 끊고 체중 조절, 식이요법,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갈 때, 그럴 때 임신될 수 있는 이건 이제 자연 임신을 기준인데,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는 성공할 때까지 시간이 2배나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갈 때도 자연 임신까지 성공하는 시간이 4배 정도 더 걸린다고 그랬고, 스모킹,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도 하루에 250ml 이상을 먹었을 때는 그 임신 확률이 한 45%까지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는 엽산, 영양제의 핵심은 이제 항산화제, 그리고 종합 비타민 이런 거 드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고민은 저희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조 치료제로 대표적인 이게 조금 다음 세션에도 나오겠지만 그 항산화제입니다. 결국은 핵심이.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드실 때 이제 핵심은 이제 항산화제. 영양제가 하는 일은 항산화제. 우리가 난자가 노화된다는 거는 이제 염색체가 이상. 그래서 염색체가 이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난자의 핵과 세포질이 노화가 되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요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호흡을 하고 그러면은 산화 물질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를 드시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항산화제 대표적으로 뭐 비타민 C, 비타민 E, 또 멜라토닌도 그렇고 아르기닌, 그다음에 코큐텐, 그리고 항산화제들이 그런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생기는 그 산화 물질을 제거해주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그 노화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충분히 드시면서 했을 때 난임 시술의 성공률이 증가된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의 퀄리티도 비타민 C 같은 거를 많이 드셨을 때 좋아진다. 코큐텐도 대표적인 그 항산화제로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방추사가 이제 세포가 분열이 될 때
그 염색체가 이렇게 갈라질 때 그걸 끌고 가는 게 방추사거든요. 예. 이제 방추사가 뭔가 걔네가 힘이 있어야지 이걸 잘 끌고 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거를,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토콘드리아가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Q10을 드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금방 되는 것 같고, 예. 그런 걸로 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예. 그래서 이분도 지금 40세고 이전 다른 병원에서 벌써 이미 막 8번 실패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난자 두세 개 나오고 이식 못한 적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했는데 난자 2개 나와서 사일배양 한길 동결. 그래서 이럴 때도 또 그냥 오일배양이 왜 안 나왔죠? 또 이러시죠, 그죠? 또 두 번째 했는데 이번엔 또 3개가 채취됐는데 사일배양 또 2개밖에 동결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어쨌든 사일배양 3개를 모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 그 전략이죠, 항상. 모아놓고 내시경하고 들어가자. 이거 제가 많이 쓰는 전략인데, 아무튼 한 3개 정도 모였길래 그 다음에 이제 용종 제거했죠. 예,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난자가 또 좀 난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선으로 또 난자 2개 채취됐는데 또 거기서 또 사일배양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신선으로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임신 성공했고요. 예.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많은 그 실패를 거친 후에 임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기간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참을성이 엄청 필요해요. 이분도 뭐 0.7인데 다른 데서 또 한 4번 실패하셨는데 그게 2년 전에 마지막 시도를 하고 또 포기를 했다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또 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했어요. 이제 처음에 했는데 또 난포가 이렇게 한 개만 또 띡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중도의 장기요법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장기요법을 했더니 그래도 난자가 7개가 채취돼서 오일배아가 처음에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동결하고 그래서 오일배아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식하려고 내시경을 했죠. 그래서 용종 제거하고 자극술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난포가 또 좀 보여서 한 6개 정도 채취를 하고 또 오일배양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오일배양 해서 신선을 이제 하려고 딱 그랬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때 못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차로 또 동결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내막이 또 얇아서 못했어요. 예, 그래서 배아 이식을 취소하고 또 이런 과정들에서 얼마나 많이 실망과 또 속상함과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다 그냥 꾹 참고 하셨겠죠. 꾹 참고 꾹 참고 그래서 2차로도 동결 이식했는데 자연주기로 했는데 내막이 좀 그래도 그때는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일배양을 한 개 이식하고 그러니까 일단 모아놓고 그 다음에 또 이식을 할 때 또 좋은 기회가 될 때 내막이 좋을 때 딱 이식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선을 많이 신선 이식 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선으로 딱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자도 잘 나와야 되고 그 난자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하필 그때 또 내막도 좋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AMC 0.03인 거예요. 거의 폐경인데 다른 데서 이미 10번 다 하셨는데 그냥 한번 해본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2년 전에 한 번 염색체 유산 이상으로 자연유산 되신 적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소개를 받고 딱 오셨어요. 근데 1차에 딱 공난포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아니 뭐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뭐 공난이 나오냐 이래가지고 공난인데 그래도 조금 뭐 속상하셨겠지만 꼭 참고 다시 또 2차를 하셨어요. 그래서 2차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2개가 나왔는데 그냥 3회 배양으로 그냥 배아 1개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3차를 또 했는데 그때 또 1개가 나왔는데 또 수정이 안 돼. 그 다음에 또 4차인데 또 공난포. 이런 과정인데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근데도 그냥 뭐 꾹 참고 속상하신 날도 있고 저한테 또 질문 많이 하시는 날도 있고 그래도 진짜 인내심으로 정말 또 1개 나왔는데 사일배아 1개 동결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모아보자. 더 지나면 이제 난자 안 나올 수도 있고 폐경될 수 있으니까 더 모아보자. 했는데 또 공난포. 그 다음 달도 공난포.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식 이거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시경 당연히 이제 이식해야 되니까 내시경 했죠. 그랬더니 이제 내시경 하고 이제 자극술하고 뭐 만성염증 좀 있어서 그거 긁어내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3일배아랑 여기 4일배아 이거 두 개를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딱 넣었는데 이게 착 거예요.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좀 힘들게 다 하고 계시고 이렇게 인내심으로 꾹 참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승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만 막 이렇게 여러 번 안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게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인내심이 엄청 필요한 과정이다. 네. 그리고 이분도 맞잖아요. 이분은 더해. 이분은 정말 나중에 10년이에요. 10년. 10년을 가서 10년 동안 이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셨어요. 그래도 난자는 많이 나오는 건데 또 난소에 자궁내막종이 있어서 그 절제술을 하고서 이제 시험관을 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딱 봤는데 또 난소의 반대쪽에 또 혹이 이렇게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뭐 모양이 좀 암처럼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큰 병원으로 보내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 그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오셔가지고 또 시험관하기를 이제 진행을 이제 해갖고 제가 많이 하는 방법대로 이제 또 난자 채취를 해서 또 동결 시켜놓고 이제 다낭성이니까 내막이 또 이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자궁내시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했더니 과다증식증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하려다가 또 큰 병원으로 또 가셨어요. 또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자궁내막 암으로 진단이 된 거예요. 자세히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1년 동안 약물을 치료를 하고서 이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막 피폐해져서 오셨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관을 또 3번 또 다른 데서 또 하셨는데 또 실패하셨지.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또 막 하는데 그 내막암이 있으니까 또 엄청 서로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하다가 또 이게 재발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빨리 하고 이게 혹시 재발하면 빨리 치료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난 이제 시험관을 했습니다. 근데 난자 8개가 채취가 됐고 근데 그 중에서 3일배양 1개 딱 동결된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속상하셔가지고 또 막 울고 왜 나는 5일배양이 안 나오냐 또 막 이제 이렇게 딱 하나 가지고 되겠냐 될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8개 그래도 채취는 8개 됐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또 내막이 막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내막암 그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무서워가지고 또 이제 재발했나? 이래가지고 하나만 동결해 놓고 내시경을 바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바로 했는데 채취하고 나서 생리 나오는데 생리량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과다증식증이 생기셔가지고 출혈 가다가 거의 막 빈혈 생기고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놀래서 또 오셔가지고 호르몬으로 일단 지혈을 하고 다시 이제 자궁내시경을 했죠. 근데 막 자궁내막이 막 지저분하고 막 용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건 또 암이 재발했나 해가지고 또 막 열심히 제거를 했는데 다행히 그냥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냥 용종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걸 하면 안 되겠다. 3일배양 있는 거를 이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3일배양을 해동 이식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또 울고 많이 우셨죠. 막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했는데 또 다시 또 힘을 내셔가지고 또 2차를 했는데 그때 또 난자가 한 8개 채취돼서 4일배양이 또 2개 동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막이 또 두꺼워지는 거예요. 과배란만 하면 막 두꺼워져요. 그래가지고 동결 이식 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또 과다하게 출혈도 있고 그래서 또 내시경을 또 다시 했죠. 그래가지고 또 깨끗하게 또 다 긁어내고 요 2개 있는 거 이식하고 이제 하지 말자 막 이랬어요. 또 내막암 생기면 어떡하냐. 예,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딱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가병원 전원에서 다니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하여튼 중간중간에 엄청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고 중간에 막 무서워가지고 막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또 울면서 오시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니까 결국은 이제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맞춤 치료 뭐 이게 좋고 이거는 안 좋고 이거보다 이게 좋고 이거보다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이 골키퍼가 뭐 공이 일로 오면 일로 뛰어야 되고 그쵸 이쪽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맞춤 치료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잘 할까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아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배아를 어떻게든 난자를 하나라도 더 많이 뽑고
네, 수정란이 좀 더 좋게 그렇게 배양을 잘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자궁의 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전이라든지 면역에 이상이 있으면은 그런 보조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항산화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하여튼 결국은 또 인내심과 꾸준한 멘탈적인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다들 힘들게 하시는데 그래도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속상해도 그냥 그날 하루만 그렇지 막 계속 이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리 시작되면 또 즐거운 얼굴로 그냥 밝은 얼굴로 또 오셔서 또 시작하시고,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